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3번 정도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번거스러운 번잡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주마다 돌아오는데요. 저희 오늘은 여러 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좁게는 이제 과거의 구독 서비스와 그리고 OTT라든지 이런 이제 음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작되는 구독 서비스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어디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어디까지 과연 구독 서비스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저희가 대화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요새 트렌드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개념부터 좀 말씀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네, 오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우리 응용을 했는데, 구독 서비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을 하면서 제가 서비스든 재화든 이용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뭐 신문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야쿠르트도 배달해서 먹었고, 신문 잡지 뭐 이런 대부분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서비스들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많은 재화들로 번져갔고, 지금은 얘기하시는 OTT라든가 컨텐츠, 심지어는 소프트웨어나 각종 서비스들, 무형의 자산들을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해가고 있죠. 요즘은 심지어 자동차도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런 전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기까지는 아니고 짧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는 실제로는 구독 서비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구독 서비스라는 말만 없었지 사실 구독을 다 사람들이 많이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래도 이제 T자로 시작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OTT에 대해서 사용 안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전에도 사실 다른 분들도 구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정기적으로 뭔가 물건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마다 지불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다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봤을 때는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경험하셨던 구독 서비스가 있으셨을까요? 과거에 그러고 보면은 저도 굉장히 어릴 때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네요. 부모님들 신문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시는 거 그런 거는 그렇고, 신문하고 우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잡지 같은 게 있어요. 잡지. 네. 어깨동무 이런 어린이 잡지가 있었는데 그걸 정기 구독해서 봤던 기억이 나고, 물론 보물섬. 그건 어깨동무 다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깨동무는 더 오래전인데, 물론 어린이 잡지지만 그 안에 있는 만화를 주로 보긴 했던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 만화를 전혀 모를 거예요 그거. 저는 아버지 때문에 사이언스나 과학동화 뉴턴이라고 하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1980년대 초중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깨동무라는 게 있었을 때는. 그때는 지금은 서점, 온라인 서점 같은 것들이 많아서 상관없는데, 그때는 일반 로컬 작은 서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종로 서점이나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 두 가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잡지들을 막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정기 구독에 대한 안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있었죠. 엽서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엽서요.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이제 그런 어린이 잡지를 보기 시작했던 거, 그게 아마 최초의 저의 정기 구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음원 서비스, 멜론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했고, OTT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오긴 했는데, 추억의 이거는 티빙 스틱이죠. 예, 티빙 스틱이라고, 지금은 이 스틱 형태의 OTT 머신? 그런 기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최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스틱 형태로 이쁘네요. 네. 생각보다 이쁩니다. 네. 네, 그 HDMI만 연결을 해서 하고 여기 전원 공급 USB 5핀으로 해서 하는 거고 리모컨도 굉장히 그 인식률이 빨랐어요. 이거는 그 적외선이 아니라 이 블루투스 리모컨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이쁘고 깔끔해서 꽤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티빙이 네. 지금 티빙의 느낌이 아닐 거예요. 이때는 완전 케이블 TV 때 티빙. 그쵸. 티빙이 CJ에서 네. 기획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CJ가 티빙 서비스가 LG로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사업을 접었고 아, 사업을 접기 전에 이 티빙 전에 뷰잉이라는 맞아요. 네, 뷰잉도 그런 있었습니다. 그 약간 그 데스크탑 형식의 그런 서비스 기기도 있었는데 그걸 출시하고 한 2년 남짓 있다가 이제 사업이 매각이 되면서 뭐 모든 제품들을 이제 뭐 보상하여 예, 그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요거를 보상을 해서 한번 다른 그 예, 제품으로. CJ로 팔아볼까 했는데 그때 가격이 1,000원인가 나왔어요. 부상 가격이.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갖고 있자. 네, 뭐 기념품이죠. 네. 1,000원짜리 기념품이. 아 근데 실제로 이거를 첫 구매했을 때 이것도 가격이 한 4, 5만 원 정도 하지 네, 않았나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이상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서비스가 종료된 입장에서 뭐 크게 부담이 없어. 제가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아 방열판도 달려 있고. 예, 분해를 하고 또 여기에는 메모리가 있거든요. 아 메모리에다가 뭐 알려져 있는 그 커스텀 롬을 한번 여기다 입혀봤어요. 아 실제로 구동을 하나요? 뭐 커스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있겠지만 제가 만든 건 TV. 아닌데 아 약간 기본적인 뭐 동영상 플레이 정도? 그 정도 이외에 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니 이제 영상 플레이어가 네네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서비스로 사용을 하기에 딱 적합하고 그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넘어간 게 이제 근데 찾아보니까 티빙이 CJ에서 2020년 10월 1일 날 독립회사로 계열 분리됐어요. 여전히 모기업은 CJ로 나오고. 아 그래요. 네. 티빙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독립을 해서 아마 독립하면서 그 CJ 엔터테인먼트의 뭐 계열이긴 하지만 네.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 서비스 자체가 일단은 뭐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네. 이때 저는 티빙이 기억에 남는 게 이때 당시에 티빙은 정말 케이블 TV 같았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뭐 옛날에 코미디 TV라든지 네. 케이블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성인적인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은 티빙이었죠. 근데 이때 좋았던 게 이제 CJ 관련된 채널들의 방송들을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네, 서비스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오히려 얘 장점이었군요. 그 FHD는 아니었지만 720p HD 화질로 SD 화질이죠. 네. 일반 HD 화질로 그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었죠. 예. 그것 때문에 아주 상당히 그 인기였어요. 인기 있던 프로들을 다시 볼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있었고 그거 다음에 제가 넘어간 건 이제 이 밑박스 아 역시 제가 네. 기대하던 샤오미 네 샤오미 뭐 역시 3 샤오미 네. 가성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샤오미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티빙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서 영상 서비스를 하고는 있었지만 샤오미 같은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오픈돼 좀 있어갖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서비스들을 막연히 구축을 새로 해야 됐고 저희와 같은 미디어라던가 이런 걸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편법을 사용해서 뭐 불법적인 뭐 방법을 이용을 하던가 뭐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알아봤는데 저한테는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세팅하는 것들이 일종의 뭐 나스를 또 활용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아니면은 그 불법적인 상황들을 뭐 만들어서 구축을 해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가라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죠. 주로 이거는 이제 뭐 동영상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주된 OTT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예, 네. 거기선 좀 약간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신에 얘 제품 안에서 구동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OTT 제품들, OTT 앱들이 보통 구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갖고 있지. 근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스마트 TV 개념이 아니어서 TV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전히 모니터였기 때문에 그 별도의 플레이어가 있지 않으나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다른 디바이스를 플레이어를 연결해야만 볼 수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야만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었고 사실 랩탑도 그닥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랩탑을 잘 안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저런 디바이스가 없으면 컴퓨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데스크탑 덩치가 크고 걔는 보통 책상 위에 있으니까 텔레비전하고 거리도 좀 있고 사용 환경이 그닥 그렇게 편하고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이어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샤오미는 꽤 시장 공략에 재미를 본 업체 중에 하나죠. 요거 이전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DB 플레이어라고 많이들 맞아요. 네.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여기에 처음 진입했던 OTT라든지 이런 구독 서비스를 컴퓨터와 적용을 하면서 아니면 TV와 적용을 하면서는 TV를 바꿀 수가 없는, 사실상 TV를 바꾸기보다는 뭔가 다른 부가적인 제품을 추가를 하면서 DVD 플레이도 같이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많이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또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TV가 이제 활성화된다거나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 TV 자체가 이제 구동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서비스화가 된 거죠. 이제 좀 더 많이 보급화가 되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제품들이 사실상 다 내장이 되어 있는 버전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뭐 타이젠 OS라든지 뭐 이제 TV OS라든지 이런 OS, LG도 있죠. LG도 뭐 이렇게 자신만의 TV OS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빙이라든지 이제 이게 정말 과거의 전유물 같은 거죠. 이제 변화하게 과도기 때 딱 당시에 있었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드로이드 TV가 활성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에 이런 기능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브 파트의 그런 기계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쭉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있어.